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요. SNS에 출석 시간, 장소 모두 고지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환 조사 하루 앞두고 계신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요. 네, 어제 입장 낸 게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주시죠. 이게 혹시 지난 추석 때와 달리 페이스북에 직접 뭐 시간 장소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는 거죠? 그 대표님 페이스북에 내일 출석하시는 거 뭐 10시 20분이라 뭐 정문에서 혼자 포스터 하나 올리셨던데 페이스북에 그랬나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 무슨 시간과 장소를 올렸냐면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과거 검찰 출석 당시 사진과 함께요. 구체적인 검찰 출석 시간, 장소, 포스터 이렇게 올려서 SNS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지지층을 향해서 동원령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런 장면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올려놓고 시치미를 떼고 있든지 아니면은 SNS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모들이 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인지를 못했든지 예. 아니면 과거에도 시간과 장소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요번에도 올렸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본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 올린 거에 대해서 묻는데도 불구하고 예. 전혀 모른다는 듯한 답변을 한 것인지 그만큼 지금 그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네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포토라인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메시지도 전했고 또 뭐 검찰에 낼 것도 다 공개를 했어요.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올 수는 있을까요? 네 번째 출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간 세 번째 출석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현 검찰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저기에서도요 네. 강하게 비판이 나올 거고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엊그저께 입장문을 내면서 명확하게 이 백현동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제물 삼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했고 예. 이거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예. 오늘 검찰청에서도 본인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부터 기자들에게도 공지를 했습니다. 나 혼자 변호사만 대동하고 출석하겠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나오지 말아라. 이게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지지자들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예. 내가 이론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맞서겠다. 이런 그 의지와 메시지를 오늘 검찰청 앞에서도 강력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번 강력하게 표명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는 이제 앞서서 이 검찰에 내일 이 진술서 요약본 SNS 올리면서 이런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백현동 의혹의 핵심인 이 부지 용도 변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묵비권 행사를 위해선 포석이다. 미리 이렇게 알린 것이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검찰 조사에는 어떻게 임할 건지 그런 걸 좀 예측을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자기의 입장을 예. 이렇게 내놓고 묵비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기 있었죠. 때문에 예. 또 이제 그렇게 되풀이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미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소환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때 이미 그 국토부에서도 실제로 이 종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갖고 성남시에 압박을 가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몇 차례고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백현동 아파트 건설을 보면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시행업자와 또 중간에 로비스트에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주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본인은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다. 지금 현재 외견상으로 보면 이런 한 푼 받지 않았는데요. 예.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종상향, 즉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그 소위 용적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2016년 1월에 그 전제를 쑥 빼고 그 뺀 것에 대해서 그냥 결재를 해갖고 참모인 유동규도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입할 것 같이 하다가 뺐다라는 거는 예. 그만큼 민간업자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애초에 이게 임대 아파트로 짓기로 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임대율은 10%, 나머지는 민간 분양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행업자가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받고 예.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로비를 한 김모 씨의 경우에는 뭐 처음에 200억을 요구하면서 100억은 내 몫이고, 즉 김인섭의 몫이고 예. 나머지 100억은 두 사람에게 따로 가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어찌 됐든 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재명 대표는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는데 왜 이재명이란 사람은 특정인에게는 이렇게 천사가 되는가? 이게 만약에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성남시의 어떤 그 아파트가 없는 사람을 위한 그런 일련의 대책이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 이런 것이 과거에 대장동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성격은 좀 달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묵비권 행사하고 미리 자기의 상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고 또 시간과 장소 이렇게 써서 올리는 것.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시치밋대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내 지지자여 나와서 나를 좀 응원해 주세요 기밖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미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여론전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검찰은 고강도 조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250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지금 전망이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 5월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보면 한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계속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대해서 예.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다. 예. 정말 뭐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야당 대표와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은 그렇게 오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이제 사법 이 안에 계속 가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는 검찰의 뻔한 앞으로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청에 마지막에 출두해서 조사한 후에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예. 이제까지 검찰의 수순이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고 뭐 누구나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항상 이게 기소와 그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칼을 쥐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 2월에도 한번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과연 검찰이 이전처럼 똑같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신병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뭘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검찰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가 임시회가 시작이 이제 되고요. 예. 그리고 9월에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 민주당을 흔들고 이 국회 전체를 아마 이제 그 교란하는 그런 게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9월 정기국회나 예. 앞으로의 그 국회라는 것이 거의 마비 상태로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히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짜 정치가 실종된 이 한국 그 정치권에서 예. 과연 앞으로 이 소용돌이가 어떻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당히 국정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까지 상당히 우려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 대표의 이제 4번째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요, 민주당 의총에서는 혁신안을 놓고 이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소영 원내대변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거나 뭔가 의결을 하거나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당내 당무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사안이 지금 당장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제 의총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 비공개 의총에서 대의원 투표권 무력화한 혁신안에 대해 이제 비명계 성토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이 혁신안을 어떻게 놓고냐를 가지고 지금 비명계와 친명계가 아주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혁신안을 두고 특히 민주당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네. 자꾸 이제 당내 갈등이다 이런 부분만 그 부각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 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상당히 민심과 멀어졌다. 그래서 다시 민주당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 혁신위를 구성하자고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예. 과연 그 이후에 만들어진 혁신위가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혁신위가 서둘러서 이렇게 해산하고 나서 낸 안에 대해서 과연 그런 민주당 구성원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던졌기 때문에 네. 이제 혁신위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고 끝나고 결과물까지도 상당히 이제 당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제 마치 대의원제 폐지나 아니면 당의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네 만에 예. 이런 논쟁으로 자꾸 협소하게 가는데 정말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이걸 자꾸 당내 어떤 계파 갈등으로만 좁히지 말고 예. 이걸 확장해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국가에서의 역할 예. 그리고 우리 국정 운영의 하나의 동반자로서의 예. 우리의 임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혁신안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혁신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결론을 수용할지 안 할지를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혁신안은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타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항상 당내에서 한 사안을 가지고 두 개 상반된 입장이 계속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하나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협의를 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가지고 파행을 한다? 아. 그렇게 가는 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봉합하지 않을까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충점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도부 총사퇴론까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이 대표 거취 문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걸 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소설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죠. 하도 동물 같아서.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혁신위는 끝났지만 네. 아마 애초부터 목표는 대의원제를 없애고 가는 게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사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는 던져놓고 갔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 일련의 권력투쟁 같은 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의원제는 없애야겠다. 이게 지금 당장 내년 총선하고 관련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8월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뭐 회기를 쪼개서라도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약속한 만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백현동뿐만이 아니라 쌍방울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검찰로서는 확실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황적이라도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9월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그냥 회기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위 이제 체포 동의안이 날아오게 되면 국회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입지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체포 특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체포 동의가 돼서 영장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위 이제 그 뭡니까 감옥에서 뭐 공천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상당한 이제 혼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민주당은 어쨌든 바닥까지 가서 혼선이 이루어져서 뭔가 새로운 기류가 흘러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예. 저 제 3자로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도 해주
전해주셨습니다만 이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이것도 사실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의 길을 잃었다 이러면서 제2의 DJ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또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분들은 뭐 자기 정치하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당 대표를 지낸 분 입장에서 네. 지금 국회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저 개인 국민 입장에서도 엊그저께 광복절에 대통령이 네. 광복절 메시지로 거의 무슨 우리 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수준의 얘기를 했고요. 예. 그날 똑같이 야당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네.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치와 대통령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상황이 심각하게 보여졌을 거고요. 예. 민주당 혁신위에서도 도덕적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길을 잃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두 가지는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 혁신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이제 제2의 DJ 정신은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신이 정치의 시작이 원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지금 우리가 열강 속에서 한반도의 명운이 굉장히 백척간도에 달려있는 이 상태에서 예. DJ는 과거에 북한이나 주변 사관과도 어느 누구하고도 척지지 않고 대한민국 외교를 잘했다. 특히 이제 DJ의 여러 가지 공로 중에서도 외교 문제 이거를 더 강조를 하면서 제2의 DJ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결국 26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유 참.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에 대해서 의사 일정에 기반한 그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말씀- 이미 공지했잖아요. 정부 부처나 그 사이에 네? 잼버리 추후에 파행이라는 돌출적 논의해야 할 상황이죠. 그거는 발언 중에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또 여전히 전 정부 탓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 일단 뭐 여당 이제 김관영 전 전북지사 출석 요구 야당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이 수수라 이렇게 맞서면서 회의 자체가 26분 만에 금방 끝났어요. 전체 어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 몇 년 전에요. 미국에서 그 국내선이 뉴욕 허슨강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네네. 세대 때문에. 예. 그래갖고 비행기가 그 허슨강에 비상 착륙을 해갖고 기장의 기지로 150명 승객을 몽땅 다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미국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뭐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기장이 이러한 위기에 어떤 대응을 했지만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황차 이번 건은요. 이번 건은 처음부터 정말 1990년대 우리가 잼버리도 했고 또 뭐 올림픽 또 뭐 동계 하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망신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복귀의 객체는 조직위와 집행위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전북지사가 출석을 요구받았으면 나와서 자신에 대해서 뭘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다라고 방송으로는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는 게 맞죠. 근데다가 이제 화장실과 SNS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제 고등학교 때의 그 경험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 국내외에 뭐 그런 행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SNS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것도 예. 굉장히 이것도 참 그 변명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예. 또 김관영 전북지사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 여가부 장관을 포함해서 조직위에서도 분명히 뭘 잘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 왜 공정이 지난 정권 때 30%밖에 안 됐고 예. 또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예산을 70% 썼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결국은 젊은 K-팝이 아니었으면 구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예. 이걸 가지고 편가러 가지고 지난 정부 잘못이다 지금 정부 잘못이다라고 얘기한들 여론이 그런 정치를 신뢰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까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그 잼버리 사태를 두고 이제 SNS를 통해서 문제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김관영 지사가 이야기하는 요가 또 논란이었고 출석 여부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출석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김관영 지사도 집행위원장으로서 이 행사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다들 내 탓은 아니오라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상황에서 예. 김관영 지사 혼자 나와서 여기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위원회나 정부 부처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 안 하면서 예. 자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런 분위기에서 전라북도 지사 혼자 나와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행안위에서는 예. 행안부 장관, 여성부 장관 예. 모든 관계자들이 나와서 네. 정말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예, 예. 앞으로 국제 행사 계속 될 텐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국제 행사에서도 이렇게 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이렇게 가리고 그다음에 책임을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요. 예.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 돌아갑니다. 다 남 탓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래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국정 예. 운영에도 상당히 나쁜 지금 선례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서로 남 탓한다 이런 이야기는 양쪽에서 다 해주셨습니다만 이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사, 감사, 뭐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지금 가장 좋겠습니까? 일단 감사를 일단 들어가는 진행하게. 것이 맞고요. 예. 또 뭐 지금 뭐 수의 계약이니 뭐 자잘한 것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고구마 풀뿌리 나오듯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이제 수사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국정조사 다 좋은데요. 우리가 국정조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좌우 여야가 네. 정치적 공방을 하다가 흐지부지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번에만큼은요. 예. 이 그 감사서부터 시작해서 수순을 밟는 게 맞고요. 내 예. 탓 얘기만 하나만 하자면은요. 과거에 그 이란에서 네네네. 미국을 인질로 잡아갖고 엄청난 스캔들이 났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에 몰래 무기를 판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니 탓 내 탓 하자면 탓에 걸린 사람 엄청 많을 텐데 네. 올리버 노스 중령이라는 사람이 이거 내 탓입니다라고 미국 의회에서 혼자서 그 저기 뭐야 뭐 총대를 맸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영웅이 네. 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예도 하나 들어주셨으니까 내 탓 공방 그만하고 실체 밝히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